나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었나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나요? 늦가을의 햇살은 부드럽게 공원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바람이 불 때마다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혜정은 현관 앞에서 두꺼운 목도리를 고쳐 매며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마음이 조금 들떴습니다. 입양한 아들 도윤이 차 시동을 걸며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혜정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아내 민정은 뒷좌석에서 손주들에게 단풍잎 바구니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들뜬 목소리로 빨간 잎 제일 많이 주운 사람이 이긴다. 라며 장난을 쳤습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월을 지나며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도윤은 운전대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오늘은 오래 걷지 말고 천천히 둘러봐요. 혜정은 손주가 장난치듯 웃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을은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차가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차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윤은 멀찍이 떨어진 자리로 차를 돌렸고 혜정은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 입구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위를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은 잠시 걸음을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늦가을 특유의 깊은 색감이 마음 한켠을 울렸습니다. 손주들이 뛰어가며 단풍잎을 모으는 사이 혜정은 주머니에서 손난로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 따스함이 오래전에 어떤 기억을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사랑의 잔향이 마음 구석을 스쳤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잊었어야지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관리소 쪽에서 낙엽을 쓸던 미화원 하나가 몸을 굽혀 종이컵을 주워들었습니다. 허리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 손끝과 자세가 이상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혜정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혜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쓸던 빗자루를 세워 잡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낙엽이 둘 사이에 떨어져 조용히 구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혜정은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 남자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목구비, 그리고 깊은 눈매.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진우?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이 스르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이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단풍잎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발걸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설렘 속에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의 햇살 속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시간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정의 마음속에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혜정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손주가 그려놓은 그림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도 눈길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자꾸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낯설지만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괜찮으세요? 라며 물었습니다. 혜정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표정엔 피곤함보다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단풍이 참 예뻤죠. 그렇게 짧게 대답했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눌러 담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혜정은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며 손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비 내리던 골목길에서 그와 처음 만났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던 남자 진우.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현실의 벽 앞에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로 혜정은 그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한동안 같은 이름만 마음속에서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죠. 그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갯잎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고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미소가 묘하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액자 속 도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다음 날 아침 혜정은 결심하듯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원으로 다시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반,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이었죠. 공원은 여전히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전날의 북적임이 사라진 이른 아침, 곳곳에 청소하는 사람들만이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그들 사이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낙엽더미 옆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가 살짝 흩날렸고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혜정은 한 걸음 멈추더니 다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정의 시선이 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혜정 씨 맞으시죠?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오랜 세월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단풍잎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녀의 마음속 시계는 또다시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혜정의 반응을 기다리듯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조심스러운 배려와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혜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공원 이른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온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빗자루를 천천히 내려두고 외투 안쪽을 더듬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오래 보관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혜정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걸음을 옮기려던 발목이 굳어졌습니다. 진호는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형이 마지막까지 지키던 겁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이 보였지만 혜정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단풍잎이 봉투 주변으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혜정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진호는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뒷걸음질 쳤지만 눈빛은 여전히 혜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봉투를 가슴 가까이 끌어당기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떤 과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예감하면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벤치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봉투를 쓰다듬어 보니 누군가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듯 미세한 굴곡이 느껴졌습니다. 혜정은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보냈던 시선, 말하지 못했던 감정, 그리고 둘 사이에 남았던 침묵의 의미까지 모두 떠올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봉투를 열어보려 했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듯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형을 대신해 오래된 부탁을 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애틋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 근처에서 다른 미화원들은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몇몇 아침 러너들은 벤치에 앉은 혜정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혜정은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혜정은 조심스럽게 봉투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만 종이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선 읽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원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진호는 혜정의 발걸음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단풍잎이 발끝에 와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혜정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느낌이 일렁였습니다. 공원을 벗어나며 혜정은 봉투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봉투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그녀는 그 답을 알기 위해 결국 봉투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정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는 신발을 벗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뒤 조용히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혜정은 봉투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감각이 전해져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자들은 흔들린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첫 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두 번째 줄엔 입양 기록이라는 선명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은 심호흡을 하고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거기엔 출생자 김도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들이켰고 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종이를 더 내려보자 생부 윤진우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크게 흔들렸고 종이가 가볍게 흔들리며 탁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진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지 않던 이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눈을 꼭 감았지만 종이 위의 글자들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서를 다시 집어들자 아래쪽에서 또 다른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모 박혜정. 그 한 줄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기억 속에서 봉인했던 과거가 조각조각 깨지며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의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가던 시기,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입양소에 맡겼던 그날의 공기와 냄새가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혜정은 의자를 밀고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두 손으로 종이를 가만히 눌러 잡았습니다. 창밖 풍경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던 그녀는 결국 걸음을 돌려 문서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탁자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천천히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문서 내용은 한 문장처럼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양한 아들이 진우와 자신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문서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을요. 붉은 단풍이 어둑한 창밖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마치 혜정의 심장 박동처럼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밤새 뒤척이며 단 한 줄의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그녀는 결국 결심한 듯 외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정신을 깨웠지만 마음속 혼란은 더 짙어졌습니다. 입양소로 향하는 길은 낯설지 않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돌아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걸어갔던 그 길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입양소는 조용했고 몇 명의 직원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방문 목적을 말하자 중년 여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여직원은 창고 문을 열고 오래된 대장과 서류가 꽂힌 서랍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먼지가 올라오며 햇빛 속에서 작은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직원은 아주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말하며 낡은 대장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대장을 펼치는 순간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은 숨을 들이켜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한 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기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페이지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일자 1986년 11월 3일. 바로 아래에는 익숙한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 그 순간 혜정의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흔들렸고 여직원이 급히 그녀의 팔을 받쳤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문서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생부와 친모의 이름까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녀가 알고 있는 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글자를 확인한 순간 혜정은 자신이 입양한 아들이 어떤 인연으로 돌아왔는지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며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와 사랑이 동시에 꿈틀거렸습니다. 입양소를 나서는 길, 바람이 지나가며 늦가을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혜정은 두 손으로 외투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훔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들과 마주해야 했고 그 대면은 두렵고도 간절한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걸음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퇴하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마음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이제는 내게 말해야겠구나. 그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잔잔히 퍼져나가며 다음 순간으로 향하는 용기로 변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어락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쉽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말이 떠올랐고 또 그만큼 많은 말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에서는 따뜻한 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던 도윤은 어머니를 보고 놀란 듯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의 말투엔 걱정이 묻어 있었고 혜정은 그 시선에서 도망치듯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서로를 꽉 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 미세한 떨림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혜정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는 듯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혜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진실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쓸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외투 속 주머니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종이가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걸 오늘 확인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집어들고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엔 무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출생자 김도윤. 그는 숨을 멈춘 듯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생부 윤진우 친모 박혜정. 도윤의 시선이 문서에서 어머니에게로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던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켜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사이 혜정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윤은 문서를 다시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여있던 감정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분도 사랑해주신 분도 어머니잖아요. 혜정의 눈에는 더는 버티기 힘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흔들리는 숨을 겨우 고르려 했습니다. 둘 사이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비밀의 문을 열었지만 그 문 뒤에는 예상보다 따뜻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붉은 단풍잎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비로소 이어지고 있다는 듯 조용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며칠 뒤 늦가을의 햇살이 다시 공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혜정은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공원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흩날리는 산책로에는 아침 청소를 하는 직원들이 몇 명 보였고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낙엽을 쓸고 있었고 자세와 움직임은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혜정이 다가가자 진호는 빗자루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흐르다가 진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혜정은 한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봉투 끝에는 단풍잎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서 꺼내 두 손으로 잡고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걸음 물러나 그녀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혜정은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속에는 진호의 유품과 단풍잎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지만 진호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의미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들이 주변을 기웃거리며 돌았고 그 사이에서 혜정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긴 세월 동안 쥐고 있던 미련과 슬픔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형의 이름을 입술 위로 조심스럽게 떠올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을 대신해 전해야 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마무리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정은 그런 그의 표정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처 벤치에서는 한 노부부가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처럼 잔잔했고 혜정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아이 둘이 지나가며 낙엽을 던지다 서로 깔깔 웃었고 그 모습은 오래전 혜정이 잃어버렸던 일상의 평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호는 빗자루를 다시 들었지만 계속 그녀를 신경 쓰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낙엽을 모으며 형과의 추억을 떠올렸고 형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슬픔, 그리고 놓아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오히려 말보다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진호에게 마지막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뒷걸음질했습니다. 진호는 그녀를 향해 가볍게 인사하며 빗자루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을 타고 그들의 사이를 지나가며 조용한 마무리를 그려주었습니다. 혜정이 공원을 빠져나올 때 공원의 풍경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잇는 마지막 인연을 놓아주며 그녀는 긴 세월 동안 묶여있던 마음의 끈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피어오르는 따뜻한 감정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단풍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아래 서 있는 혜정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음을 향해 그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겨울이 들기 전에 찬 기운이 잔잔히 흘러들던 아침, 혜정은 작은 상자를 품에 안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단풍잎, 그리고 가족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하나씩 꺼내며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스치자 마음속에 차오르던 불안과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난방 소리가 은은히 들렸고 창문 너머에서는 겨울 초입의 바람이
얇은 나뭇가지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중 방문 너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가 얼굴을 내밀고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남아있는 단풍잎 하나를 주워들며 할머니, 이것도 예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손길은 무겁던 마음을 잠시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따뜻했고 눈빛에는 걱정과 배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시선을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느 가을날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고 그 안에 밝은 미소는 누구보다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혜정은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참 고맙네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옮기는 말보다 깊은 이해를 담아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혜정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겨울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첫눈이었습니다. 혜정은 창가로 다가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지만 조용하게 내려오는 눈송이는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창에 대어 찬 기운을 느끼며 숨을 천천히 고르았습니다. 잠시 후 손주가 다가와 할머니, 우리 내년에 또 단풍 보러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정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또 가자. 꼭 가자. 그 말에는 지난 시간을 묻고 새로 시작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대답에 기뻐하며 어머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혜정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상자를 조심히 닫았습니다. 단풍잎과 편지, 그리고 사진은 그녀가 지나온 계절의 기록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고마워요. 우리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눈송이는 점점 굵어지며 창밖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정의 마음에도 조용히 하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라졌던 계절과 잃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듯 그녀의 삶도 새로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연은 참 이상하지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어느 날 단풍처럼 다시 우리 앞에 떨어지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이야기 속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